예, 안녕하세요. 서작가의 인문학 독독 서작가입니다. 이제 영화나 책에 대해서 비평하는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책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시기라고 생각하고 수정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방해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잘 이겨내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고, 이제 조만간 대형 서점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동물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책은 저는 이제 이 출판사를 사서 읽었지만, 여러분은 그냥 편하신 책, 번역서니까 편하신 책을 이제 아무 책이나 사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처음에 기억은 역사의 자궁이다 라는 폴 리케르의 이제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제 폴 리케르는 굉장한 석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석학들이 있지만 이 공부의 양과 그 다음에 사고의 능력이 글쎄요, 이만한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하고, 또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기억, 역사, 망각.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원서만 갖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원서를 다 읽기에는 제가 이제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시도를 하기로 하고, 이 작가 폴 리케르와 그다음에 이제 석학, 철학가라고 할 수도 있고 사상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조지 워웰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이제 조금 다루기로 하고, 이제 오늘 1부에서는 저는 이제 이 소설의 줄거리나 그다음에 이 소설이 얽힌 어떤 역사적인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기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억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이 기억을 다르게 만드는, 잃어버리게 만들고 기억을 조작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 다음에 기억과 기록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동물농장의 배경이 러시아가 몰락하면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정말 그 인물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것도 또 중요하고,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독재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인간의 기억을 왜곡시키는가, 어떻게 인간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는가를 저는 이제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비교는 좋은 겁니다. 너무 물질적인 가치에 의해서만 비교하지 않는다면, 비교가 없으면 판단할 수 없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낮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의식을 너무 막 부추기면 문제가 생기지만, 특히 물질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족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는 거. 그렇지만 비교는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영역, 번영의 영역에서만 비교하지 않는다면,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앞으로 더 나가려고 하고, 또 비교함으로써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존스 씨가 농장을 지배하던 시절에는, 이제 이 소설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동물들이 힘들게 일하고는 있어요. 먹이가 부족해 보여요. 존스 씨는 술에 취해서 농장을 제대로 돌보지는 못해요. 동물들의 표정에 분노와 불안이 있어요. 이제 이게 묘사한 그대로고, 자, 나폴레온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나폴레온에게 지배당하던, 지배라고 이제 일단은 그 말을 꺼내지 않고 이제 나폴레온이 리더가 된 농장이라고 일단 합시다. 기억이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존스 씨의 농장의 그 상태를, 동물들이 살았던 그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돼지들은 높은 곳에서 농장을 내려다봅니다. 이거는 이미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특히 책에서 이 시선의 문제에 대해서 한 문장, 두 문장 굉장히 많은 좋은 문장들을 써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파트릭 모디아노라는 작가는 이 창을 통해서 보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창도 앞을 보냐, 이 밑을 보냐, 그거에 따라서 이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다는 거는 상층의 구조가 하층을 지배하는 구조의 피라미드식 구조가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은 고개를 숙이고 힘겹게 노동해요. 존스 시대는 고개를 숙이진 않습니다. 벽에는 이제 원래의 계명은 뭐냐면, 모든 동물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예요. 나중에는 모든 동물은 평등한데 어떤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그러면서 이제 계명이 보면은 이렇게 지워진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컬러라는 돼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돼지가 과거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버리거나 문서를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때 그 존스 씨의 상태, 우리가 얼마를 배급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먹었고, 또 얼마의 수익을 얻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록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늙은 동물들이 이제 과거를 기억하죠. 오래 살았으니까. 떠올리려고 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가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기록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이런 어떤 다른 양상들이 왜 빚어졌는가를 판단을 해야지. 하나만 옳다, 내 기록만 옳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다른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이제 기억을 빼앗긴 인간은 어떻게 현실을 판단할 수 있을지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같은 걸 보면 또 우리가 이게 쓰는 어떤 일기라도 보면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를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공식적인 기록이나 또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다 합한다면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동물들이 이 기억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왜 내부적에서 반론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반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 반론 교육을 시키지 않고 토론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교수들 사실 뭐 프랑스 사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프랑스 사회를 겪어봤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시킵니다. 제가 이제 들었던 그 현대철학, 프랑스 현대철학 수업에도 조를 줘서 늘 그거를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미국 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했는데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문화를 경험을 했고, 다행히 저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발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성을 가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쉽게 적응은 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반론. 자, 여러 사람의 의견과 반론을 통해서 할 때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반론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내 생각이 맞나라는 자기 의심에 이르게 되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물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론을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반론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확고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 생각한 것을 또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기록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제 동물들이 기억을 잃어가죠. 그래서 내 기억이 맞나를 확인할 수가 없죠. 기록이 있다면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가장 여기서 너무너무 무서운 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권력, 지금 나폴레온, 스컬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신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내가 기억한 거, 내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기억하는 거다.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억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정말 박사님이 정말 많으신 나이에 책을 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대요. 그때 자신이 사과박스 안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어렸을 때 자신이 행복했던 기억들을 막 적었대요.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셨는데 80세 된 그런 노인 학자분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게 바로 기억과 기록을 없애려는 시도인 거죠. 네 기록이 잘못됐다면은 다른 기록과 함께 비교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빼앗는 것은 과거를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을 없애는 것은 과거를 확인할 길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길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기록된 것도 있을 테고, 이분이 또 기록한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그 노학자,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비교를 하면 되는데, 내가 기록하고 내가 이야기한 것만 맞다. 그럼 권력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합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기억이 되는 게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폴레옹과 스컬러가 나와요. 돼지 두 마리죠. 나폴레옹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스컬러는 그 권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선동가의 역할을 하죠. 선동가 하면서 조작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선전 담당 돼지예요, 스컬러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아름다운 문장을 하나 건졌는데, 이 스컬러는 현실과 기억사의 통역자다.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게 제가 이 나라의 언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폴란드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폴란드에 통역가를 세울 거 아닙니까? 폴란드. 근데 제가 이제 폴란드를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통역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소감을 가지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뉘앙스를 바꿔서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중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 통역가죠. 그러니까 통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스컬러는 기록을 없애고 우리의 이 기억을 흔들어요. 그래서 비교와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휘상실을 만들어요. 내가 의심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의 재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기억은 기록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이 조작이나 외부의 억압과 통제가 있을 때 우리 기억이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제 뭐 둘 사이에 싸웠다고 칩시다. 근데 너무 그 사람이 막 몰아치면은 순간 내가 했던 이야기도 내가 맞게 말한 건가? 라고 기억이 흔들려요. 흔들리던 적이 없으신가요? 자, 그럼으로써 자기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부딪혀서 싸웠고 말이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시켜가지고 저를 억압을 하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말한 게 맞나? 이게 잘 말한 건가? 말해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므로써 저도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확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언어가 상실이 되는. 그럼으로써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봤자 될까? 나는 그래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체념. 그럼으로써 이제 그 상황에 순응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론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말한 게 옳은 게 되는 거니까, 권력이 말한 게 옳은 게 되는 거니까. 그 권력이 언제나 옳은 것만 말하나요? 옳지 않은 거를 말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부 여기서는 이제 이 기억과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벤저민, 그리고
클로버라는 두 동물을 좀 비교를 하면서 그런 어떤 기억을 검열하는 단계,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이 의식의 검열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작가의 인문학 톡톡이었습니다.